매번 현금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임의로 하시다가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으시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두 자리 쭉 뽑고 자실 수 있으니까. 안녕하세요. 사장을 도와주는 사장 사도사 윤상필입니다. 여러분, 지난번 영상에서 가족 간 계좌이체 어떻게 증여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야기했었죠. 그 영상 이후에 많은 분들이 그럼 현금을 직접 주면 괜찮지 않나요? 어느 정도 금액부터 문제가 되지 않나요? 라고 하면서 좀 질문이 주셨어요. 그래서 오늘은 금액과 그 다음에 직접 전달했을 때 세금 문제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좀 이야기하고요. 효과적인 증여라든지 절세 방법에 대해서도 또 부동산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부동산 취득 또는 양도소득세까지 결국 모르고 했다가는 세금 폭탄 맞고 알면 절세할 수 있는 이야기, 자세히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.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이야기 나눌 것은 현금 인출 정말 괜찮을까요? 지난번 영상에서는 그랬죠. 가족끼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5천만 원 이런 거 통장에다 이렇게 꽂아주다가 나중에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매번 현금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뭐 5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이렇게 주면 되지 않냐, 이 내용이거든요. 사실은 이제 현금으로 그렇게 주는 부분들이 가장 오래된 거래 방식인 건 맞고요.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또 계세요. 그런데 최근에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. 왜냐하면 금융당국에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 점점 발달한단 말이죠. 고액 현금 거래보고 제도라는 어떤 제도가 있어요.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된 명의로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뭐 입금 또는 출금하는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 해당 거래는 은행에서 금융정보 분석원으로 자동적으로 보고가 돼요.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나갔거나 10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일단 그 데이터들은 보고가 된다. 그러면 1000만 원 안 넘기고 한 900만 원, 990만 원 정도만 넣거나 보내주거나 이렇게 하면 라고 얘기를 하는데, 반복적인 금액 일주일에 두세 번씩 아니면 뭐 한 달에 뭐 세네 번씩 이렇게 900만 원씩 뽑아갔다 그러면은 벌써 한 3천만 원이 넘는 돈이잖아요. 그건 역시도 분할 인출을 통한 세금 탈루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금융정보 분석원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죠. 그러면 일정 금액이 안 되고 일정한 패턴이 안 된다고 하니까 금액을 좀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어떤 달에는 안 넣었다가 뭔가 속여보려고 하는데, AI도 역시 이제 금융기관에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FDS라고 하는 탐지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패턴들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예상치 못한 세무조사를 맞을 수 있다. 내 돈인데 내가 맘대로 그럼 쓰지도 못하는 거냐?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셔도 됩니다. 세금을 적당히 내시면. 근데 꼭 탄류한 세금을 자꾸 쓰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,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내가 1년 동안 번 돈이 1억 벌어갖고 5천만 원 남았다고 매년 5천만 원 벌은 걸로 해서 세금을 몇백만 원을 냈단 말이죠. 한 5년 벌었으면 2억 5천 정도 번 거잖아요. 하나도 안 쓰고 했다고 해도. 근데 갑자기 덜컹 5년 뒤에 10억짜리 집을 샀단 말이죠. 그렇다면은 7억 5천 어디서 난 거야? 이때 이걸 증빙을 못하면 매출 누락이라든지 세금 탈루로 간다고 말씀 한번 드렸죠. 이게 이제 소득 대비 지출 분석 시스템인데, 그럼 부동산만 안 사면 되겠네요 라고 얘기하겠지만, 이 지출 분석 안에 내가 쓴 카드, 해외여행 간 부분들, 우리 배우자가 쓴 거, 애들이 쓴 거, 이런 거 다 전산이 요즘 엄청 잘 돼서 다 긁어 모으면 금액들이 모여지거든요. 홈이 아주 넓다는 거죠. 그러면 결국 이게 증여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. 증여로 인정이 됐는데 증여세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가산세가 이만큼 눈덩이가 터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선 돈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, 돈을 쓰시되 증여세라는 개념을 명확히 좀 알고 쓰시다. 자, 그럼 증여세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려보면, 증여자와 수중자 관계 속에서 내는 세금인데 면제되는 구간들이 있다는 거죠.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이니까 한 30년 살면 18억까지도 사실은 줄 수 있으니까, 배우자랑 거래를 해가지고 세금을 물거나 이런 경우는 또 흔치는 않아요. 대부분 다 자녀들이죠.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2천만 원, 미성년자가 넘으면 5천만 원이 10년 사이에 증여세 면제 구간이에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치면
5천만 원 정도까지는 10년 안에 그냥 줘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. 6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 같은 친인척은 1,000만 원 정도까지 면제가 됩니다. 증여세가 사실 이제 나온 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.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적다, 증여 금액이. 실질적으로 증여세를 탈루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자꾸 생긴다. 요즘 자녀한테 전세 자금 부모로서 해주려고 해도 이거 다 증여라고 하면 너무하는 거 아니냐. 그래서 약간 법을 좀 완화시켜서 2024년부터 혼인하는 자녀한테 한 1억 원 정도로 추가적으로 더 공제를 해서, 부부니까 남편이 1억 5천, 부인이 1억 5천이면 벌써 한 3억 정도 되잖아요. 요즘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공동명의도 많이 하니까 이렇게 해서 한도들을 명확히 알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, 임의로 하시다가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으시고, 기왕이면 할 거면 이제 신고하시고 합법적으로 받으셔도 되는데 증여 신고를 또 안 하신단 말이죠. 그럼 나중에 또 그게 인증받기 어려우시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한도가 되어 있는 것들은 명확하게 증여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의심받을 수 있는 구간들을 벗어나실 수 있거든요. 그렇다면 돈이 되는 자산들, 우리가 그래서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는 주식 같은 것들을 5천만 원을 증여한다 그러면 매달 이 주식이 배당이 나온다면 그런 돈으로 생활비를 쓸 수도 있고 학자금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돈이 되는 구조를 증여하는 게 좋다라고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. 또 가족법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절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긴 한데, MSO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, 이 부분들도 또 내용들이 길거든요. 법인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해야 되다 보니까.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게 있다 정도까지만 하고, 자세히 알고 싶은 분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뭐 다음 영상에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또 서울 시내나 이런 데는 뭐 전세금이 5억 막 6억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족하다 라고 한다고 하면 증여세를 내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, 또 증여세 금액이 되게 크거든요. 1억이면 10%고 1억 이상이면 20%는 벌써 몇천만 원이 되니까,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들한테 차입을 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렇게 이자 지급하는 게 나중에 증여세 폭탄 때려먹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. 현재 법정률이 4.6%인데 은행 가서 요즘에 주택담보대출로 해달라고 해도 이 정도 퍼센트 냅니다. 근데 잘 안 빌려주죠. 명확하게 빌리고 공증까지 받아두신다면 두 자리 쭉 뽑고 자실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고요. 또 부모님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통째로 증여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막 10억, 20억 되면 비싸니까, 이런 경우에는 증여를 하는 것보다는 1주택인 경우에는 이제 양도시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증여하는 게 아니고 잘 판단하셔서 양도를 하시는 경우들도 좋은 절세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다. 부동산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요즘 바뀐 것 좀 알려드리면, 이런 기회 또 잘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부동산에서는 아까처럼 양도소득세도 있지만 소유권이 바뀌면서 생기는 취득세가 또 있습니다. 근데 기본 취득세는 1에서 한 3% 정도인데,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를 매겼었거든요. 요즘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조금 내려갔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옛날에 1억 미만일 때만 중과세가 배제가 됐는데 2억 미만까지 확대됐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있었거든요. 2025년도 5월 9일까지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좀 하겠다고 했던 게 2026년도 5월 9일까지 1년 연장됐다. 그래서 2년 보유한 주택이라면 중과세 없이 매도하실 수 있다. 이런 경우들을 다 계산을 해서 증여 아니고 양도로 하시는 게 유리하다 판단해야 되는데, 사실 변수가 많잖아요. 내가 얼마나 보유했느냐, 주택 가격이 얼마 이상이냐, 몇 채를 갖고 있냐, 이런 것들의 변수를 다 넣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분들하고 꼭 상의를 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. 저희 회사 안에도 이제 세무법인이라든지 부동산 관련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그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시기적인 부분들 잘 보시고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활용하셔도 상당한 절세 효과 보실 수 있으니까 본인의 상황과 시장에 맞게 잘 고려해서 판단하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.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보 빠르게 정리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사장을 도와주는 사장, 사도사 윤상필이었습니다.